착하기만 해 침략 안 받는 걸로 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은 도대체 어떤 나라가 하는가? 못된 먹은 나라가 전쟁하는가? 전쟁을 연구한 존 바서케는 그에 있어서 전쟁의 수석이라는 책에 말했습니다. 누가 전쟁은 붙어있는 나라들이 한다 그랬어요. 전쟁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어떤 나라들이 전쟁하는가 그러면 적당 나온 대답이 국경이 붙은 나라들이 한다 했습니다. 이 만고불변의 정답입니다.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90%는 국경이고 나머지 10%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사를 살펴보면 일본과 싸운 임진왜란과 정부재란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누구와 전쟁했습니까? 중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국제정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 그 다음은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를 제외한 지구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과 전쟁할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웃 나라는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모든 나라는 이웃 나라는 다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이웃 나라는 친구가 될 수 없고 이웃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는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에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무서운 나라, 그리고 덜 무서운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무서운 나라, 덜 무서운 나라 있어요. 이 무서운 나라를 잘못 찾아내면 나라가 망합니다. 무서운 나라를 찾아내는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이웃 나라 중에서 힘이 가장 막강한 나라를 가장 무서운 나라로 우리 주변에는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힘이 더 센 나라는 누굽니까?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을 가장 무서운 나라로 상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나라 또 한 가지 움직이세요. 이 무서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일 경우에는 안보 정책 대상국에 제외도 된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는 전쟁한 적이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피해가 많으니까 외교적으로 다 풀어나갑니다. 전주주의 국가가 아닐 경우는 일어나요.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보면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일본과 우리는 아무리 미워해도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보고 일본을 친구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본을 친구도 아마 친일파라고 또 손가락질하죠. 국제정치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한국과 일본은 적이 같아요. 예. 일본의 적은 중국과 북한입니다. 일본이 방방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중국과 북한이에요. 중국이 우리 적입니까? 당연선입니다. 6.25 전쟁 시 우리 통일을 막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공이죠, 그죠? 예, 우리 통일되면 피곤하거든요. 무조건 막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조중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한미동맹처럼 동맹 맺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뭐냐? 친한 나라끼리 맺는 게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끼리 함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이게 한미동맹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건드리면 미국이 싸워주겠다. 이게 한미동맹이에요. 중국이 미국을 건드리면 우리가 또 싸워주러 가야 돼요. 우리가 왜 가냐? 이러면 한미동맹이 안 되는 겁니다. 조중동맹. 우리가 북한을 전쟁하면 중국이 자동 개입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적이 같죠? 적이 같으면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공통의식이 있으니까 한편이어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3월 16일 윤석열 총리와 한일 관계 정상을 했어요.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하고 원수지간이었죠, 그죠? 절대로 지지 않겠다 하면서 막 일본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국제 정치를 두고 보면은 일본과는 적을 하면 안 돼요. 일본은 무조건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통일되기까지. 우리가 일본보다 힘이 더 셀 때까지 제일 급하니까 제일 먼저 다시다 총리를 정상화시킵니다. 이것은 국제 정치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두고도 이거는 앞으로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군 장군과 미군 사람들 말해요. 미국인들은 일본을 사회적 배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을 못 지킨다고 보세요.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본에 7개 있어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일본에서 전투기가 출격하고 군함이 나오고 한국에서 탱크가 부서지면 일본에서 다 고충합니다. 일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하면은 한국 정부가 일본 사람 도와주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이나 고우나 일본하고는 통일된 그런 관계는 잘 지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18일 날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계 나라가 정상회담했어요. 이 내용은 정말로 지역과 역학관계를 재편하는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여기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 말로가 아니고 문서로 우리는 한국의 통일을 지지한다라고 일본이 기시다 총리가 서명을 했습니다.